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통장엔 딱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11억짜리 서울 신축 아파트가 보이죠. 이거 사시겠습니까? 아마 지금은 제정신이냐고 하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능력이자 부의 사다리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억으로 11억 집을 샀다는 자극적인 성공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그리고 2026년 무주택자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거대한 판도의 변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남들이 흘린 눈물을 똑같이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소 10억 이상의 가치를 지닌 예방주사가 될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부동산의 진짜 얼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분들의 든든한 길잡이 부동산 팩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중 한 분인 전문가의 날카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우리 집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신혼부부들에게 오늘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존 전략 그 자체입니다. 금리는 널뛰고 집값은 안개 속인 2026년. 올해는 사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밤잠 설치며 고민 중이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부동산 판도가 어떻게 뒤집히는지,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먼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신혼부부 이야기부터 구체적으로 해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에는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온갖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남편은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고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아내가 그 집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전세대출을 받죠. 여기에 두 사람의 신용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부모님께 손 벌려 1억을 더 보탭니다. 소위 말하는 영끌의 끝판왕이죠. 하지만 부동산은 주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30%가 나면 에이, 운이 없었네 하고 화면을 꺼버리면 그만이죠. 하지만 집은 내가 발을 붙이고 사는 실체이자 빚의 덩어리입니다. 11억에 산 집이 8억으로 떨어지는 순간 내 돈 1억과 부모님 돈 1억은 이미 증발했습니다. 남은 건 은행에 갚아야 할 9억의 빚뿐이죠. 내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집값 하락이 아닙니다. 매달 스마트폰에 소름 끼치게 찍히는 그 문자, 바로 대출 이자 안내 문자입니다. 여러분, 이자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올까요? 한 번 내고 돌아서면 다음 달 상환일 안내 문자가 옵니다. 집값은 떨어져서 밤잠을 설치는데 금리는 올라서 한 달에 150만 원 내던 이자가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자 그랬지. 너는 그때 찬성 안 했어? 이런 날카로운 대화가 오가다 보면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급매로 집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이 집을 팔고 나면 6개월 뒤부터 집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준비되지 않은 자가 겪는 영끌의 비극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그럼 집을 사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판도가 뒤집히는 2026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필승 전략은 바로 3년 버티기 계획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거대한 파도도 길어야 3년이었습니다. 즉, 어떤 하락장이 오더라도 내가 3년 동안은 허리띠 졸라매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금리가 내려가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죠? 과연 그럴까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여러분의 대출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은행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예금 금리는 빛의 속도로 낮추고 대출 금리는 가상금리를 붙여서 아주 천천히 내립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하라는 환상에만 빠져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이제 어떤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까요? 2026년 부동산 판도를 뒤집을 세 가지 실전 전략,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첫 번째는 역시나 청약입니다. 요즘 분양가 너무 비싸고 당첨도 안 돼요? 라고 하시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청약은 여전히 무주택자에게 가장 안전한 사다리입니다. 예전처럼 로또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자금 계획 안에서 꾸준히 두드리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경매입니다. 경매라고 하면 왠지 무섭고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경매 시장은 부동산의 선행 지표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집주인들이 기싸움을 하느라 급매물조차 비싸죠. 하지만 경매는 6개월에서 8개월 전의 위기가 지금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즉,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잡을 기회가 많다는 뜻입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너무 싸게 사겠다고 욕심부리지 마세요. 아파트는 시세보다 10% 정도만 저렴하게 잡는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발품 급매입니다. 단지마다 사정이 있는 집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 영끌족들이 버티다 못해 던지는 물건들이 2026년에는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걸 잡으려면 평소에 관심지역 공인중개소와 친해져야 합니다. 사장님, 정말 급한 거 나오면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 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산 10억을 결정합니다. 이제 정치적인 변수도 짚어봐야 합니다.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죠.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온갖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보유세와 조세 저항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올리자니 표가 날아갈까 무섭고 내리자니 부자 감세 논란이 무섭습니다. 결국 대놓고 세금을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따라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세금 부담은 은근슬쩍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오직 서울만 바라보는 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정부의 고민은 지방 소멸입니다. 만약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식의 강력한 카드를 꺼낸다면 어떨까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일자리가 생기는 곳, 그런 곳에 미분양을 공략하는 것도 2026년에 아주 영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서울만 쳐다볼 때 정책의 흐름을 읽고 핵심 요지를 선점하는 감각, 이게 바로 부자의 눈입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 판도는 뒤집힙니다. 하지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내 가족이 사는 필수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10년 보유를 목표로 하세요. 둘째, 어떤 위기가 와도 3년은 버틸 수 있는 자금 계획, 즉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셋째, 청약, 경매, 급매라는 세 가지 무기를 들고 시장을 끊임없이 관찰하세요. 신혼부부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가장으로서 어깨가 참 무거우시죠? 집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안함에 등 떠밀려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팩트들을 차분히 되새기며 여러분만의 기준을 쓰세요. 1억으로 11억 집을 사는 무모함이 아니라 1억을 밑거름 삼아 10년 뒤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힘은 정확한 정보와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서 나옵니다. 저희 부동산 팩트 연구소가 여러분의 그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 때문에 고민 중인 친구나 배우자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함께 공부하고 고민할 때 더 좋은 답이 나오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가장 유망한 지역 톱5를 분석해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팩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